이번에 이제 가구제, 집행정지, 가처분 등이 있는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나오면 인용 판결이 확정됐을 때의 효력과 좀 다른 점이 이제 장래효죠, 장래효. 나머지 협의의 형성력 제3조는 똑같고요. 그래서 2번 판례 2번에 보시면 집행정지 효력 기간은 먼저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고 주문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본안 판결이 나올 때죠. 확정될 때. 그래서 내용을 보면 집행정지 결정이 예를 들어서 정지 6월 처분인데 2월 1일자 정지 6월 처분인데 4월 1일 날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다. 그럼 이제 2달 지나가고 이제 4개월 남았었는데 본안 판결이 10월 1일 날 확정됐다. 그러면 집행정지 결정이 본안에서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게 되면 이제 집행정지 결정이 10월 1일 날 실효되는 거죠. 본안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요 제재 처분, 정지 6월 처분은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근데 4개월 남았는데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처분청으로서는 당초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이제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집행정지가 이제 본안 판결이 확정되면 실효되고 제재 처분이 부활한다. 이 내용은 이제 나왔던 지문이고, 여기 분홍색 당초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제재 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처분청이 취해야 된다. 이거죠. 그 밑에 지문은 기속력에 관한 내용이에요.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했으니까 본안소송에서 위법 확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기속력이죠. 기속력에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지문이고요. 다음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처분청이 소송 주의 하는 것이죠. 판례에 따르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사안의 경우에는 요 분홍색 지문이 나올 수가 있죠. 네 번째 줄에 건축법 11조 위반과 그다음에 추가한 사유인 건축법 20조 사망 위반. 이렇게 법조문이 달라지면 당연히 사실관계도 달라져요. 그래서 결론,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초추변 허용되지 않는다. 법조문이 달라지면 그렇다. 이런 얘기고요. 2, 3년 국가직 7급했던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4번에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의 경우에 취소, 무효확인성의 경우에 처분설이 통설 판례죠. 근데 이제 이 판례는 예외적인 재결주의, 즉 재결만이 대상이 되는 경우인데 감중특에서 중이에요. 중노위의 재심 판정 많이 대상이 된다. 그걸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관한 여기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결정, 그게 이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인 기각재결이죠. 기각재결. 여기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나왔다. 그러면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한 소송. 왜냐하면 예외적인 재결유이니까 이 재심 판정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결론, 이 재심 판정, 즉 중노위의 명령이 처분이기 때문에 그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는 가로는 제가 써놓은 거예요.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므로 처분, 명령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 4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여기 이제 위법 판단의 기준시가 처분시라는 얘기고, 그 후에 4월 1일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서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요 내용이죠. 역시 최근 판례이고 2, 3년 7급에 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나올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반드시 나온다. 그 다음에 취소 판결과 관련해서 판결을 이번에 일부 인용, 일부 취소 판결의 기준은 분리 가능성이 기준이죠. 그래서 분리 가능성이 없는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일부 취소를 할 수는 없고 전부 취소해야 되고, 분리 가능성이 있는 세금부가 정당한 금액 산정할 수 있다면 위법한 금액 산정할 수 있으니까 분리 가능해서 일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법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의세무에서 떴던 것이기 때문에 떴지만 또 나올 수 있는 지문이고, 비교 판례는 또 이의세무에 떴던 지문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면 여러 처분 사유로 여러 개의 처분을 합하여 하나의 처분, 세 번째 줄에 1, 2, 3, 5 위반이 있다. 그러면 1, 2, 3, 5 위반 처분 사유로 세 개의 정지 1월인데 그걸 합산해서 정지 3월이라는 처분을 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일부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만이 위법하다면, 즉 1처분 사유에 따른 정지 1월만이 위법하다면 나머지 2, 3처분 사유, 정지 1월 1월 합한 2월 부분은 적법이죠. 적법. 분리 가능하죠. 분리 가능. 그래서 결론, 위법성이 인정되는 1처분 사유만 취소해야 하고 전부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면에 똑같이 이제 여러 처분 사유로 하나의 처분했는데 그게 이제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과징금과 관련해서 예컨대 1호 위반 과징금 1,000만 원, 2호 위반 과징금 1,000만 원, 합쳐서 2,000만 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처분 사유만으로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정당성이 인정된다. 2,000만 원, 2호 위반만으로도 2,000만 원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정당성이 인정된다. 적법하다. 처분이 적법하다. 처분 적법하다. 그러니까 위법하다 보아서 취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 지문이죠. 그 다음에 인용 판결이 확정됐을 때 처분청 및 관계행정청을 반원제하도록 구속하는 효력이 기속력인데, 양가로 나번에 새로운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가 다른 처분 사유에 의한 경우 위법사유 시정, 그다음에 처분 시 후에 새로운 법 사실관계 근거한 처분인데, 이제 판례 박스에서 2번 위법사유의 시정 보완, 이건 약간 난이도가 있는 판례예요. 도시관리계획 위반, 그럼 도시관리계획 위반하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제한이죠. 제한을 행정청이 거부했다. 그러면 위반, 도시관리계획 위반, 수립 확정 고시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행정계획은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위법하다 해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래서 요게 위반이 이제 행정계획인데, 따라서 요 거부도 재량행위이고, 재량행위는 일탈 남용, 즉 행정계획의 경우는 행정명령 위반 등의 경우에 위법해서 이제 취소 판결이 나왔다,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가로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처에게 그 주민이 위반을 제한을 한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주민이 제한한 대로 그대로 수립할 필요는 없다. 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행정청이 다시 새로운 이익형량을 제대로 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거부도 할 수도 있고 또 수립도 할 수 있으니까, 결론, 수립하는 것이 재처분 의무, 거부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재처분 의무죠. 그래서 재처분 의무를 이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게 2397에 뜬 지문이고,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세무사 시험에서도 또 뜰 수가 있다. 두 번째 질문은 기속력 위반 여부. 사안은 이제 기속력에 위반하지 않은 것이죠. 새로운 계획 수립이. 그거하고 만약에 이제 새로운 계획 수립에 대해서 또 주민이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계획 재량의 한계 일탈 여부는 별도로 따져야 된다. 별개 문제이다. 그래서 결론,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수립한 내용이 계획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심리 판단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다음에 이제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 당사자 소송이 상당히 어려운데 3조 2의 공법상 법률관계 존부 범위를 다툰 소송이에요. 공법상 법률관계 존부.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이고, 권리자가 원고, 의무자가 피고, 이렇게 원고, 피고, 당사자가 된 소송이죠. 이 판례는 실질적 당사자 소송과 관련해서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의 구별, 법리는 근로관계, 고용계약관계 이런 거를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가 이제 판례 표현에서는 해지, 해촉 등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얘를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냐? 관계 법령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인데, 네 번째 줄에 가로한 제가 써놓은 건데, 각종 제한 통보. 어떤 협약이 있었다. 협약이라는 말은 계약이에요. 계약. 그 계약인데 그게 협약을 종료하거나 해지한다거나 해촉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각종 제한 통보이면 이게 일방적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니면 돈을 환수하는 통보를 한다. 지원금 환수 통보처럼 공법상 계약관계 일방 당사자로서의 의사표시라면 얘는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제는 이제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된다. 공법상 계약관계. 그래서 이제 이건 근로관계 등을 협약을 종료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법리는 채용 계약 체결 과정에서 행정청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된 경우, 이건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된 경우죠. 아까는 계약을 종료하게 된 것이고 협약을 종료하게 된 것이고, 이 경우 예컨대 대표적인 것이 제 위촉 거부에 제 위촉 거부. 서울시립 합창단 채용 계약하고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제 위촉을 신청했는데 거부하면 합창단 채용 계약이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제 위촉 거부는 다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는 의사 표시이고, 따라서 얘는 이제 당사자 성으로 다퉈야 되죠. 근데 이제 제 임용 거부는 임용이 특허라는 처분이기 때문에 수익적 처분의 거부예요. 그래서 얘는 처분이니까 취소성으로 다투는 것이다. 이런 법리이고요. 그래서 아까 미리 법리를 말씀드렸듯이 처분인 경우는 법령에 근거한, 계약에 근거한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각종 제한 통보다. 각종 제한 통보. 그러면 객관식에서는 빨리 풀 수가 있을 것이에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이건 이제 옛날에는 공기업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민간 기업이 됐지만 공적 자금과 관련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신의 공급자 관리 지침에 근거해서, 지침 요 행정규칙 법령에 근거해서 등록 취소 처분이죠. 그에 따른 갑 업체에 대해서 일정 기간의 거리 제한 조치에도 처분에 해당한다. 이런 거리 제한 조치 처분에 해당한다. 그 다음 지문은 얘는 계약에 따른 거리 제한 조치는 아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밑줄만 보시면 계약에 따른 제한 조치는 법령에 따른 처분과는 법적 성리를 달리한다. 그래서 계약에 따른 제조치가 되려면 미리 구체적으로 사전에 이제 약속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약 상대방에 미리 설명해서 계약 내용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피고의 지침, 법령에 근거한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조치를 계약에 따른 제재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줄이 핵심이죠. 그다음에 반가로 3번의 공법상 계약의 의사 표시인 경우 그래서 요 갑광역 지자체와 을 유한회사 터널 민간 투자 사업 실시 협약이죠. 협약 반대방의 의사 표시 합치죠. 터널에 터널 만들어 주면 돈을 이만큼 주겠다라고 하는, 앞으로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갑과 을 사이의 반대방의 의사 표시 합치 협약,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이게 공익 목적의 계약이니까 결론 세 번째 줄에 당사자 을이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해서 실시 협약에 따른 재정 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왜냐하면 이제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당사자 소송으로 구제를 가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좀 더 나간 게 이 본안 심리에서 수사본은 단순히 재정 지원금 산정 절차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지급 의무의 범위가 결정돼야 하므로 실시 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 지원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을 회사가 100억 줘야 된다. 근데 갑은 뭐 8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게 100억인지 80억인지 법원에서 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원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돈까지 판단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돈 지급 의무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의무가 있는지를 먼저 따지고, 협약이 체결돼서 의무가 있는지를 따지고, 그 다음에 그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 이렇게 따져서 그 금액을 100억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이런 판결이 인용 판결의 내용이라서 그래요. 이것도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공법상 계약을 설명한 판례이고, 공법상 계약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따라서 이제 당사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소송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줄에 참고로 좀 볼게,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법률관계, 권리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한 다툼. 이게 이제 권리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한 다툼. 이게 이제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본원에서 판단할 내용이죠. 그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에 국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요거는 이제 당사자성으로 다투는 건 아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좀 어려운 내용이고, 하여튼 핵심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즉 공법상 법률관계 권리의무의 존부 범위 등을 다투는 소송이 이제 당사자 소송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항고송, 당사자성과 항고송의 차이점은
차이점은 지금 7페이지죠. 7페이지. 일단 43조 행소법 43조에 따르면 국가가 상대방인 경우에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 이 조문이 세 번째 줄에 국가가 상대방인 경우에 가집행 선고할 수 없다라는 43조 규정이 최근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논거로 헌재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헌재 위헌 결정을 고려하면 국가가 상대방인 경우에도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일단 법이 개정되었겠죠.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조문은 이제 국가가 아닌 다른 당사자 상대방일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공법상 당사자 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 국가가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다라는 지문은 뭐 계속 출제되고 있었고요. 예, 이렇게 해서 공무원 기출 최신 3년 판례 무료식 특강 시리즈 1을 마쳤습니다. 열심히 잘 정리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니까 계속 열심히 하세요. 안녕.